믿음의 경기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라복강 그라운드. 션, 지금 뭐 하세요? 네. 네? 네. 네? 아니, 저희 아라복강 타령하는 건 알았는데 네. 아라복강 그라운드요? 언제 그라운드가 되었죠? 그라운드 안과 또 밖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 그래서 아라복강 그라운드. 그라운드. 오늘 의상도. 네, 제가 랜더스 팬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야구가 핫하잖아요. 네. 혹시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크리스천 선수 알고 있는 선수 있을까요? 아, 커쇼. 네. 커쇼는 압니다. 클레이튼 커쇼. 맞습니다. 그런데 커쇼보다 훨씬 더 전에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설교자였던 선수가 있어요. 오, 야구 선수인데 선교도 하셨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외야수이자 또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자, 믿음의 경기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라복강 그라운드 지금 시작합니다. (1862년) 남북전쟁의 포성이 가득하던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작은 마을.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빌리 썬데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어린 시절 왠지 불우하기만 합니다. 아이고 어쩌나 저 갓난아기를 두고 아버지가 가버리면. 빌리가 태어난 지 5주가 됐을 무렵 그의 아버지가 군복무 중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어머니는 재혼했지만 양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결국 10살이 되던 해 빌리는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어떡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아원 생활이 빌리에겐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에 학업도 이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그곳에서 빌리는 자신의 탁월한 운동 소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라?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빠른데? 특히 빠른 발로 두각을 드러낸 빌리.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1880년 아이오와주 마샬타운이라는 도시로 이사하면서 본격적인 야구 선수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곳에서의 맹활약 끝에 1883년 빌리는 21살의 나이로 메이저리그의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 지금의 시카고 컵스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오, 시카고 컵스? 고아, 가난, 상실, 그리 좋은 환경에서 출발한 건 아니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딛고 올라선 빌리 썬데이. 자, 그렇다면 그의 선수 성적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1887년 도루 부문 리그 선두, 1890년엔 최고의 주루 선수 중 하나로 활약하며 그야말로 메이저리그를 씹어먹었습니다. 에이, 빌리 썬데이, 그 빠른 발 한번 보여줘. 그렇게 그는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야구계의 빛나는 스타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앞날이 창창하던 빌리 썬데이의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887년의 어느 주일 저녁, 평소처럼 시카고의 한 선술집에서 동료들과 잔뜩 취해 비틀거리던 빌리. 그는 문득 길 건너 무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가던 그 따뜻했던 날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빌리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어렸을 때 교회에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주일에 교회 갔던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되게 싫은데. 일요일 아침에 만화 봐야 되는데 그쵸. 싫기도 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랬던 기억들이 결국 남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따뜻한 성도님들의 사랑이라든지 배려가 결국에는 우리를 그런 길로 다시 인도해 줬던 게 아닐까. 어디선가 들려오는 젊은이의 목소리. 복음 전도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시 침묵하던 빌리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친구들. 난 이제 이 죄에서 그만 빠져나가야겠어.
취한 동료들을 뒤로 한 채 빌리는 곧장 그 복음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사실 빌리는 이미 죄로 찌든 삶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에게 찾아온 회심의 기회였던 거죠. 그 후 그는 시카고의 제퍼슨 파크 장로교회에 소속돼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야구도 계속했죠. 결혼도 하고 자녀도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리는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왜? 당시 필라델피아 야구팀과의 계약 문제로 3년간 거취가 묶이는 상황. 기도 끝에 빌리는 선수 계약 대신 설교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놀라운 건 그 당시 신시내티 팀과의 연봉 $5,000 계약도 가능했다는 사실인데요. 연봉 $5,000면 소수의 부유층만 만져볼 수 있는 거액이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부를 얻는 기회를 마다하고 빌리는 단돈 $83의 월급을 받으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YMCA를 선택한 겁니다. 이후 유명 전도자였던 윌버 체프먼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의 감격을 함께 누리고 또 체프먼 목사의 영향으로 빌리 역시 전국을 돌면서 순회 설교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적게는 200명부터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군중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1900년대 초 1차 세계대전 중 사회 안과 밖으로 혼란스러웠던 미국. 이렇게 피폐해진 사회를 파고든 건 술, 그리고 음란한 문화들이었죠. 그 어둡고 음란한 사회에 빌리는 복음으로 일가를 날렸습니다. 당시 미국 전역에 무려 21만 8천여 개의 술집이 존재했는데 이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질 정도였으니 빌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도 흔들어 깨워야만 해. 그의 외침은 마치 자신의 과거를 향한 외침처럼 들렸고 그의 목소리는 미국 사회의 골수를 찔러 쪼개 다시 살려내는 심폐소생술과 같았습니다. 1917년 4월 4일부터 2달 동안 이어진 대형 집회에서는 무려 1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엄청난 액수의 헌금이 들어왔지만 그 헌금은 고스란히 YMCA와 적십자에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도 모든 것이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리 선데이의 어두웠던 말년은 이랬는데요. 자녀 넷 중 장녀 헬렌 이디스 선데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그중 2 자녀의 죽음은 방탕한 생활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빌리 선데이와 그의 아내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과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 사실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경험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됐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의 훈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왔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넷 중에 2이나 이렇게 보낸다는 게 부모 내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아픔일 것 같고 게다가 방탕한 생활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삶을 살던 빌리 입장에서는 그게 더 사무쳤을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말이 있는데 빌리가 겪었던 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프고 힘들었지만 더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35년 11월 빌리는 그 해까지도 복음을 전하며 열심을 다하다가 시카고에서 73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위대한 메이저리거이자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으며 자녀를 먼저 가슴에 묻었던 아버지 빌리 선데이. 지금은 그라운드에서 뛰는 그의 모습도 강단에서 외치는 그의 음성도 들을 수 없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복음 전도에 바쳤던 그 결정과 헌신은
오늘날까지도 선명하게 복음의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감동적인데요. 빌리 선데이는 야구 선수의 삶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전도자의 삶이 더 좋았을까요? 아마 전도자의 삶을 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내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그라운드 안팎에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낸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라복강 그라운드에서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계속 되나요, 저희?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 경기장은 어디입니까? 아라복강 그라운드. 저는 션이었고요. 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